반갑습니다. 9월 18일 금요일 마감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은 오늘까지 나오는 변동성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충분히 시장이 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좀 많이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내려간 종목들이 일단 올라오는 모습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더라도 지지선대에 대한 부분들이 유지가 되면서 어느 정도 좀 희망적인 메시지 그런 것들 좀 전달해 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불분명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정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 시장은 지금 현재 저점을 확보한 상태냐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점들이 모아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급 동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돋보였죠. 그래서 오전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일단 시장을 지켜줬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아주 좋은 그런 상황에서 마무리가 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형주 위주, 특히 외국인들 매수가 유입된 종목들 위주의 좋은 흐름들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외국인들이 사실 매수가 들어와 있다라면 시장의 하락은 좀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뭐 일단 외국인들 매수가 상당히 반갑고 또 고맙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조정이 조금 얕게 나온 종목들이 있죠. 많이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았거나 또는 빠지더라도 바로 반등을 시켜주는 그런 종목들 위주의 어떤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가 조정이 나왔는데 바로 반등을 시켜줘서 주가가 올라간 종목들 이런 것들은 또 대장주의 자격이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일단 우리가 주목을 좀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뭐 걱정스럽다거나 부담스럽다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런지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 상황 봅니다. 일단은 음봉 마감이에요. 아침 시작 전보다는 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자, 이렇게 그 보합 수준에서 시작이 된 상황이라면 시장의 방향성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렸을 겁니다. 실제로 시장이 반등이 나가는 포인트는요, 우리가 분봉 확인해 보시면, 이게 2시 넘어서면서부터거든요. 그래서 2시 넘어서면서부터 주가가 반등을 좀 진행하기 시작해가지고, 요 시점에서 아마 저도 매수 의견들을 같이 좀 문자로 많이 보내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포지션들은 일단 이어지다가 장 막판에 외국인들 매도가 조금 나타나게 되면서 살짝 들어가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일단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 체력은 단단하다라는 것이 좀 확인이 됐고요.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변동성을 좀 마무리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볼 수 있겠죠. 분봉상 패턴을 보게 되면 어제까지는 계속해서 하락 패턴, 그 다음에 저점을 좀 잡아가는 패턴이 오늘 나타나고요. 재수가 좋다면 월요일부터 반등이 나갈 수도 있을 테고, 월요일날 이렇게 횡보 흐름 나타나다가 오후에 올라갈 수 있을 테고요. 그래서 일단 주말 동안에 어떤 이슈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월요일날 살짝 내려가면서 시작하더라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전략일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볼까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역시 음봉이네요. 음봉이긴 한데 지금 코스피보다는 더 낮죠? 네. 아침 나절에는 코스닥이 더 많이 내렸었거든요. 그런데 코스닥이 종가 시점에서는 더 많이 올라갔어요. 이 부분은 수급 동향을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외국인 매수가 코스닥 쪽으로 또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별주 위주의 어떤 상승이 좀 두드러지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그렇다고 해서 개별주가 또 테마나 재료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포지션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재료가 나와서 올라간 종목군들,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은 아침에 떠서 시작했지만 다시 밀려서 끝났거든요. 대신에, 일단 코스닥 쪽에 있는 프리미엄 종목이라든지 좀 덩치가 있는 종목도 있죠. 그런 종목들 위주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졌다. 그 다음에 지지점이 나온 종목들 위주의 상승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게 그 저점 라인대가 좀 약하게 들어간 종목들 있죠. 지지가 좀 잘 된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의 주가 상승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일단 종목별 장세가 맞는 거죠. 뭐 시장의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쪽에 투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종목별로 이제 깊숙이 들어가서 뭐라 그럴까요? 많이 이격이 벌어진 종목들은 아무래도 좀 위험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승에 대한 포지션들이 나타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동향 볼게요. 자, 외국인들 매수가 돋보이죠. 거래소 쪽에서 1,400억,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무려 1,300억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들도 같이 매수가 들어가면서 기관들의 매도를 완전히 눌러버린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기관들 매도는 지금 보시면 기타 법인, 사모펀드, 그 다음에 투신 쪽에서 이미 나타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이슈, 그 다음에 이 명절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좀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런 그 매도 패턴들이 좀 많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기관 투자자의 주력은 연기금이라든지 금융투자기구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서 특별한 매도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일 거라 보시면 되겠죠. 특히 금융투자 쪽에서는 코스피 쪽 순매수가 또 들어왔기 때문에 부담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개인들은 매도를 좀 만들어내긴 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그 부분 다 카바링 해줬고요. 또 금융투자 쪽에서 받아줬기 때문에 지수는 조금 내려왔더라도 이 성격 자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외국인 매매 동향 살펴보게 되시면 계속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들어온 모습이 아마도 코스피 지수를 조금 떨어뜨리는 그런 아까 분봉에서 보셨던 그 음봉이 여기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00억대 순매수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고요. 장 마감 시점 거의 다가갈 때까지 무려 3000억에 달하는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상황을 보이는 이유는 일단은 시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저평가에 대한 매력들, 그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또 재료가 좋은 쪽으로 마무리만 된다 그러면 분위기는 아주 좋겠죠. 분위기가 계속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포지션만 우리가 보더라도 지속적인 상승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은 저점을 확보한 것인가 아니면 추가 하락이 나타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아직까지는 저점을 잡았다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주말 동안에 변수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주가가 빠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 희망적인 메시지는 오늘 저점이겠죠. 이게 880포인트 코스닥은요. 그 다음에 코스피로 넘어가면은 이제 2400포인트 되겠네요. 요 정도 라인대에서 지지가 일단 만들어졌고요. 더 밀리더라도 살짝 들어가면 또 아래쪽 지지가 있기 때문에 낙폭이 나가더라도 그렇게 크게 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뭐 전망적인 부분이겠죠. 그래서 약간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많이 내려봤자 지금 870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점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얕게, 그 다음에 좀 탄탄하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간다라면 일단은 하락은 제한적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하락한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게 된다라면 또 빠른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뭐 크게 불만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전략을 짰어요. 금요일날 매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월요일로 넘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금요일날 매수를 하고 월요일로 넘어가는 것이 조금은 더 유리했겠다라고 판단이 좀 됩니다. 네. 어떤 종목 사고 팔았는지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 쪽 움직임 보시면 SK 하이닉스 쪽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일단 추가 상승에 대한 포지션이 계속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은 85,000원 넘어가게 되면 추세가 좋아지는 모습인데 지지선을 이미 82,000원에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조금 들어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82,000원대까지 좀 들어오게 되면 또 매수 의견 보실 수가 있겠고, 횡보가 나가거나 그냥 바로 튀어나가더라도 뭐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85,000원대까지는 매수 관점들을 계속 확장하셔도 괜찮기 때문에 나쁘지 않겠고요.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온 부분들도 좀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이겠죠. 뭔가 저항을 넘어갔다거나 아니면 시세가 크게 나온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이제 하이닉스를 좀 끄집어 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레버리지와 인버스 두 개를 다 샀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방향성에 대해서 아직은 확신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해지용으로 좀 갖다 걸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차 쪽은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섣부른 매매를 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저는 17만원대에서 일단은 추가 하락을 나타날 것이다 생각해서 매도를 했는데 그 이후에 상승이 좀 두드러졌죠. 상승이 나타나고 지금 또 들어오는 모습이지만 17만원대 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횡보가 나갈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횡보가 나가고 아래쪽 이격을 좁혀주게 된다면 이 종목은 그냥 위쪽에서 매수를 다시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켜보지만 매매 타이밍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전략적인 부분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61선 아래로 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또 음봉이죠. 그렇다면 데드크로스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좀 됐어요. 부담스러운 내용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어제는 매수를 좀 했지만 오늘은 좀 매도가 들어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 아무래도 기술적 반등에 대한 어떤 한계점을 좀 늘어내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이 좀 지금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두고 물적 분할이 악재냐 호재냐 이거 가지고 얘기들 많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가볍게만 얘기한다면 기업에게는 나쁜 소식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주주들 입장에서는 하나도 얻는 게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악재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게만 호재, 주주에게는 악재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현재 이평선이 모여서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방으로 만약에 전환이 된다 그러면은 주가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는 매도하지 않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만 저 아래쪽으로 파고 내려가게 된다라면 현재로서는 뭐 4만 원쯤 될 것 같은데요. 그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라면 일단은 주의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신풍제약 또 순매수하면서 오늘 상한가로 강하게 들어가는 모습. 야, 외국인들 매수가 이게 이쯤에서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신풍제약에 대한 기대치가 이렇게 높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지금 퍼가 6천이란 말이에요. 난 이 6천이라는 퍼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6천이라는 퍼가 지금 나타났고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고평가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폭탄이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20만 원이 가 있는데요. 이게 시작점이 올 초에 6천 원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6천 원부터 시작했는데 이 20만 원이 가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게 몇 프로 올라간 겁니까? 10배만 가도 6만 원이고요. 뭐 100배까지는 안 갔겠네요. 60만 원 아니니까 100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20배, 네 30배 정도 간 거네요. 6, 38이니까 그죠? 한 30배, 한 3000% 정도 나온 건데 와 이거는 네 일단은 뭔가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시면 61선이 깨지는 포인트가 포지션이 되면 될 것 같은데 그 시점도 굉장히 큰 낙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5일선, 21선 데드크로스만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요게 깨지면 일단 매도한다. 그 다음에 오늘 상한가이기 때문에 지지선 때는 더 위쪽에 형성되겠죠. 그래서 16만원, 17만원대까지 지지선 확장하시고요. 여기서 밀리게 된다라면 조금 이제 주춤하시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는데 추세가 워낙 계속 우상향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홀딩 전략을 일단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돈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계속 매수했잖아요. 이거 보세요. 계속 매수했기 때문에 돈을 좀 제법 벌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여기에 이제 개인들이 몰려 들어가게 되면 이제 문제가 좀 될 수 있겠는데 글쎄요. 뭐 일단은 강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이 신풍제약 무서운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와 이게 지금 5월달만 해도 2만원대였는데요. 이게 여기서부터만 하더라도 벌써 10배거든요. 이거는 약간 비정상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비정상이라도 어쨌든 가는 동안에는 뭐 계속 가는 거니까 계속 보셔야 되긴 하겠는데 떨어지면 무섭게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계시기 바랍니다. 하이닉스 순매수 들어왔고요. LG화학 순매수, 뭐 기술적 반등에 대한 매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삼성전자는 순매도를 했고 현대차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들어올 때 매수를 좀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돈 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저 밑에 21선, 61선 요 사이 구간까지만 들어와 준다라면 매수하기 좋은 자리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봐서는 크게 나쁜 거 없어요. 조정이 나올 것들은 좀 기다려주면 되는 거고요. 가고 있는 종목들은 팔지 말고 그냥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정이 얕은 상태에서 올라가고 있는 것들은 조금 사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관점은 상승에 대한 기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 삼을 만한 내용은 라고 보시는 것이 일단 맞겠죠. 주말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주말 동안에 나타나는 해외 시장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내일 아침 시황을 또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고요. 주말에 어떻게 편안하게 보낼 것인가 그 고민도 좀 하시고요. 이제 주식 걱정은 내일 아침에 시황 들으시면서 날려버리시기 바라고요. 일요일 저녁부터 또는 월요일 아침부터 걱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또 불금이잖아요. 불타게 뜨거운 그런 불금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